원홍규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감사실장 예비역 소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원홍규 실장님 소개 간단하게 제가 시청자들께 드리겠습니다. 홍규 실장님은 전 육군본부 감찰실장, 또 육군 3사관학교장, 육군 7사단장, 특전사 참모장, 7공수 여단장. 그러니까 지금 이 대위가 있는 것처럼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전사 쪽에도 오래 계셨고,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군의 태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감찰실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 실장님, 지금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좀 드렸는데, 일단 이 사건을 보니까, 또 공소장 보니까 본인이 소속된 부대의 작전 계획, 참수작전 계획 일부를 북한에 넘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군사 2급 비밀 해당되는데, 이게 유출되면 당연히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영향 정도가, 여파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지요. 모든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또 교육부터 연구, 훈련까지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역 장교가 북한의 군사기밀 유출한 도식도 나와 있습니다. 공작원과 그 대위, 그다음에 가상화폐 투자 대표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다음 그래픽도 보여주시죠. 며칠부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 작전 계획이 넘어갔다는 것, 이 부대의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이 상급 부대와 연계된 작전 계획까지 통합적으로 다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부대의 지휘관과 팀장, 지역대장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역대 작전 계획이면은 상급 부대 임무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계획상에는 상급 부대인 대대와 여단의 전투지경선 표식 등이 되어 있죠. 네. 모든 것을 재작성하고 리부팅 해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에비앙님께서 어느새부턴가 우리나라가 간첩이나 안보법에 관대하고 무뎌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실장님, 지금 이 대위가 소속된 부대, 이 특임 부대는 유사시에 북한의 수뇌부, 김정은을 포함한 수뇌부의 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여단급 특임 부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대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 대위 하나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나? 의아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보안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작전 전에 이 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격리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팀의 그 계획을 자기들끼리 토의하고 할 정도로 중시합니다. 네. 그것도 장교가 결정적인 작계를 적에게 주었다니 참 황당하고 화가 아주 굉장히 치밉니다. 그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이 군의 기관, 군의 간성이라고 하는 장교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혹시나 이 적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고 좀 미안하지만 전 정부의 주적 개념 삭제라든지 방위 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배제, 그리고 대공 분야의 안보 지원사의 기능과 능력 약화 등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요, 또 공소장 보니까 이 대위를 포섭한 북한의 공작원 정체도 일부 좀 드러났습니다. 암호명 보리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부대 110호 연구소 상부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렇게 그 해커 부대 같은 비대칭 전력 육성에 특히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잖아요. 이 110호 연구소 해커 부대, 이것도 이런 비대칭 전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북한의 핵심 전력입니다. 요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해커, 사이버 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 전력이죠. 지금 릴라디우프님, 이런 뉴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충격이다.
장기영님, 정훈 교육 똑바로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사건 계기로 그 군 당국이 긴급 보안 점검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비밀이 유출된 사례들이 아주 많이 적발됐다고 하던데 이건 역시 좀 기강 회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참 큰 문제입니다. 기강회의라고도 생각 못하고 저는 임무 수행이 불가한 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봅니다. 아마도 이 일일 합동점검 이런 거 가지고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군에도 우리 안보를 담당하는 군 안보 당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뭐 기무사고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인데 혹시 대공 업무, 군의 대공 업무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지요. 그 기능을 축소하고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반드시 현장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적고 그 활동이 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봅니다. 상승곡선님, 영화에서나 나올 장면이 현실에서 일어났다니 부끄럽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 또 실장님께서는 육군본부 감찰실장을 하셨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군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번 건도 해서 심각하게 보고 일정 기간을 보안 관련 임무 수행 주라해서 선정해서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군 일제 합동 점검이라든지 필요시 보안 감사 등을 계획하고 하죠. 그러나 이번 건은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창군한다는 자세로 해서 전 계급이 인관교육이라든지 소집교육 또 부대 보안 점검 시스템까지 망라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보충 좀 질문 드릴게요. 실장님은 그 특전사에 아주 오래 계셨고, 7공수 여단장, 특전사 참모장, 그다음에 특전 쪽으로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이 부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까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이 특임 여단 부대가 갖고 있는 이 임무의 특수성,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것을 합동 연합 전력이라고 봅니다. 이 부대는 부대로 보지 않고 전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대들은 투입이 돼서 정찰 감시를 한다든지 또 필요시한 능력 범위 내에서 타격을 하고 또 필요시에는 그들이 지역대가 연합해서 또 다른 방해 작전을 하고 또 특수부대 같은 지휘관들을 또 감시하고 이런 중요한 임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노출됐다는 것은 우리의 발진기지라든지 임무 수행한다든지 공중 침투라든지 또 육상 침투로 이런 것들이 다 준 거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무슨 내비게이션 찍듯이 이 길로 아니면 절로 가지 이런 개념 차원의 수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던 계획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적화된 계획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큰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승곡성님께서 군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자, 실장님 마지막으로 예비역 장성으로서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총괄해서 이런 사안이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분명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바른 길이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벌써 16년부터 이 일이 있었고 20년도에는 ADD에서 거의 한 370여 건의 보안위기 행위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고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이 교육부터 또 행동 연구까지 전면적으로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은 군 통수권자 또 우리 각급 바뀐 지휘관들이 하여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원홍규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감사실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